오히려 파탄 나기를 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액 문제 때문에 시공사 결별을 했어요. 근데 지금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시장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경제 파탄 난다라고 오히려 파탄 나기를 바라고 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도 안 주면 공사 못해. 청담동의 40억 아파트 현수막 걸어. 이 아파트는 청담 3익, 청담 르엘입니다. 이 르엘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가까이 있는 영동대로 쪽 그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제2의 둔천 주공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공사비를 안 주고 있다. 조합 쪽에서. 그래서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경고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걸었다. 돈 안 주면 공사 못 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돈의 문제거든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조합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격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을 보고 있고 서로가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이해자의 관계들을 다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는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공사비 문제라든지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시행자 입장에서 시공사 입장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PF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잖아요. 특히 이제 또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공사랑 결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주요 도시 아파트들이 다 풀리고 있습니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행당 7구역도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282억으로 증액을 합의했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는데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SH에서 중재를 좀 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당 7구역은 제가 좀 위치를 찾아드렸는데 여기거든요. 예전에 제가 추천 많이 했던 물건입니다.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 이제 고급화 전략을 쓰는 아파트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 왕십리역 바로 앞입니다. 여기 위치나 입지로 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저는 메리트가 있는 입지거든요. 구축인 서울숲 3부 유명한 아파트죠. 왕십리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지금 평당가가 지금 5,300만 원, 5,2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1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신축이죠. 이 16억보다 입지는 안 좋지만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신축입니다. 958세대, 1000세대 가까이 되죠. 왜 이게 이거보다 더 오르냐? 이 바로 옆에 보면은 좀 유명한 아파트 중에서 서울숲 리버뷰가 있습니다. 리버뷰 자이. 그리고 서울숲 더샵 아파트가 있는데 요게 이제 19억, 20억 가까이 합니다. 18억, 19억, 20억. 그러면은 얘보다 입지가 더 좋은 이제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가치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추가 그 분담금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들이 좀 비싼 아파트긴 하지만은 미래 가치는 좀 큰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공사비 갈등을 풀었다.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연되면은 이게 분양가에 묻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합의 보고 가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르엘 같은 경우도 청담 르엘 같은 경우도 입지가 좋고 한데 공사가 지연되면요. 그만큼 분양가라든지 이런 사업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이제 뭔가를 해결하는 수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디죠? 성남 구도심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에요. 산성구역이라는 게. 여기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증액 문제 때문에 시공사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대우 SK GS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의결을 해가지고 계약 해지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입찰을 넣었는데 시공사가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을 싼 시공사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편한 동거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의 교체가 없던 일로 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갈등
끝난 산성구역 분양가 최소 11억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죠.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뭐 공사는 지금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이제 하반부로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결별을 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화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분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제 3구역, 덕소 2구역도 증액 합의 중이라서 합의금리를 시공사를 못 찾았다. 공사 지연 리스크가 크다라고 했지만요. 해결된 문제입니다. 여기도 진행들이 다 많이 된 거거든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홍제 3구역 같은 공사비 784만 원에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연내 2주 착수. 이게 3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 본격화 해가지고 분양가가 나왔는데 이 홍제동도 12억 13억 하는 거죠. 되게 비쌉니다. 9평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10억 분양가에 14억 8천으로 뛰었다. 공사비가 바꾼 집값. 이제 집값은 결국은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창원시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합의 진전, 조합원 부담, 분양가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분양가는 이제 걱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진전이 되고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공사비라는 부분들이 못 풀 문제인가? 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땐 되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문제는요, 결국 풀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못 풀면요, 스스로 풀기도 하는데요, 못 풀면은 정책적으로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공사비 문제를 풀지 못하면요, 그리고 사업의 지연의 문제를 거래로 촉진을 시키지 못하면요, 공급 감소가 이어집니다.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이 감소되면서 축소가 되면서 가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시장도 놔두지 않고요. 정부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시장은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비싸지면은 그냥 외면할 수 있고요. 정부는 이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보시면은 과거를 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 보면은 서브프라임 이후에 구조조정 건설사 심각한 후폭풍하면서 여기서 미분양이 막 쏟아지는 문제의 심각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제 워크아웃들이 많이 됩니다. 고려개발도 워크아웃 하면서 금호, 경남, 벽산, 풍림, 삼부, 토건, 신동아 워크아웃 개시했잖아요. 신동아도 워크아웃 개시했는데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이런 상황들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되거든요. 정부와 시장이 해결을 했습니다. 워크아웃 건설사를 왜 줄줄이 쓰러지나 하면서 워크아웃에 대한 부분도 2012년도도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 상황이 이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2016년 정도, 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시장이 살아나잖아요. 워크아웃 졸업. 3호 하이파이브 통했다. 31일 건설사 첫 자력으로 탈출.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신동아 건설이 있었죠. 9년 전 살생부. 여기 보면은 워크아웃 개시 신동아 있었죠. 근데 9년 전 살생부 올랐던 신동아 워크아웃 졸업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건요. 지금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 PF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시장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뿐더러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이것들을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또 거래는 뭐랑 연결돼 있죠? 세수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는 뭐랑 연결? 정치적으로는 표심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더라도 시장이 안 좋아지고 거래가 안 좋아지면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여야 상관없습니다.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은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공사비 문제도 마찬가지로 과연 못 풀 문제일까? 개인적으로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식으로 시장에 그걸 했냐면요. PF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시장에 참여자들이 있죠.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대출로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완전 침체가 되니까 살리려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세금적으로 푼 겁니다.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도 취득 시에는 45%에 80% 적용하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일부는 도움을 줄 건데 경기 회복에 시간이 걸릴 듯.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은 이러한 지방에 대한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2010년도부터는 급등장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미분양, 신규 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양도세를 60%에서 100%까지 완화한다. 이것도 한시법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년간 취득 시 적용을 하는 거고 농특세도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흔들어 주는 겁니다. 2010년도도 어땠을까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주택이 옛날에는 일반 세율이었어요. 그냥 단일 세율이었어요. 3주택 하면은 공시가 기준으로 그냥 무조건 60%의 양도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유예를 하기 시작했죠. 노무현 정부에서 뭐 이제 주택이 만약에 3주택이면 60%, 2주택이면 50% 이런 식으로 지방하고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매겨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놀랍죠. 엄청나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한시 중과 유예로 45%로 줄였습니다. 2주택자 50%에서 일반 세율 33%로 이제 양도세를 유예하게 됩니다. 이것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예한 이후에 완전히 폐지합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도 유예를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이 유예를 한다는 건 일단 방향을 잡은 건데 이거를 조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세법에 의해서 대한 부분들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때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 언제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 미분양 취득 시에 수도권제 양도세 또 60에서 100% 완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2010년도에 또 일어났고 2011년 원시 취득 처음 취득하는 거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택이 지어지고 처음 취득할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50%를 완화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수요자들이 유입되게 함과 동시에 또 어떤 효과를 보느냐 이제 건설업들이 활력을 끼기 때문에 이제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런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데나 이런 부분들이 뭐 법정 관리가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이 문제가 생겼던들이 이제 동맥경화가 걸렸던 것들이 이제 혈류가 도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계속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준 거죠. 2011년도에도 양도세 비과세 완화. 그래서 거주 요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양도세 거주 요건이 있었거든요. 대상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뭐 이러면서 2년 거주 요건들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거래가 안 되면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거래를 만들어야 되니까. 2011년도에 핵심지 규제를 완화합니다. 강남 3구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강남 3구. 그리고 2012년도 6개월 정도 뒤엔 투기지역을 또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핵심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1년도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이때는요. 그냥 수도권은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진짜 안 좋았습니다. 지방은 반면에 최고 좋았습니다. 디커플링이 좀 일어났죠. 그리고 2012년도 어땠을까요?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를 합니다. 2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을 적용을 하고 비과세 요건을 보유 3년에서 보유 2년 지금의 어떤 기준이죠. 보유 2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60에서 100%. 아까 지방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 거죠. 지방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제 대출을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 완화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이제 시장의 거래량들이 이제 살아나기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2013년부터 이 바닥이 이제 조금씩 다져졌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비과세 특례 조항들도 있고, 그리고 위례 같은 데도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서 분양을 받으면요, 거기서 비과세 요건 때문에 뭐 이제 뭐 이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생긴 거죠. 취득세도 인하를 했어요. 이때 취득세가 원래 2%였습니다. 2%였는데 1%로 이제 영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6억 미만짜리가 이제 1.1%, 1.2%, 1.3%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이제 인하가 이때 된 겁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가격들이 움직이고 그게 이제 대출 완화입니다. LTV, DTI를 완벽하게 그 70%, 80%, 그다음에 DTI도 60%까지 완화를 해버립니다. 근데 분양시장은 잠잠이라고 했는데 잠잠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2015년, 16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파리 대책 나오기 이전 2016년도까지 거래가 막 많이 되니까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간의 규제책들을 임기 말기에는 펴게 됩니다. 임기 말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라는 건요. 너무 지나치면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 거래를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뭐 공사비 문제나 뭐 이런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을 좌시하지 않고 해결될 문제라고 한 이유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안 좋은 시기들에 정부에서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했나요? 뭔가 계속 완화를 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여기는 지금 현재 국힘당의 어떤 방향성에 맞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정부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땠냐면요. 시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후반부에 규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좌우를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 때도 완화를 시작과 동시에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말에는 이거를 안 되겠다. 지금 거래량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가격들이 움직이네.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또 약간의 분양권이라든지 지역적 규제를 좀 취했습니다. 대출이라든지 분양권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이 안정성들을 확보하려고 정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 14년도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 재건축 3법 완화 뭐 이런 것들 재초안도 유예하고 뭐 분상제도 탄력적으로 실제적으로 분상제가 없어진 겁니다. 이때 공공 빼고는 다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공사비에 대한 합의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사비 갈등이 많고 지금 뭐 돈 안 주고 공사 못해 하면서 이제 이 공사비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지금 뭐 동맥경화가 생긴 지역들도 많고 이러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이 공사비 문제라든지 거래를 저해하거나 사업성을 낮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고 이제 가격들을 인정하는 단계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해결된 문제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보면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것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문제예요. 공사비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공급이 되지 않고 공사비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공급 감소로 가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놔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서 유도를 해서 지금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보면요. 이런 거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 지나치는 것들을 정부에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생긴 거고 예전 정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가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조금은 지금 약간은 누리려고 할 겁니다. 약간 누리려고 할 거예요. 지금 정부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준다고 하지만은 거래가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들을 이번 정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번에 그 강남하고 청담 쪽에 이제 1년 연장이 됐잖아요. 연장이 된 이유가 그 전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토지거래 허구구역 뭐 이런 거 해제하는 걸 6개월에 한 번씩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거래량들이 조금 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토지거래 허구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이상한 이 말도 안 되는 토지거래 허구구역을 지정해서 일부러 좀 일시적으로 억누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뭔가를 좀 하려고 할 겁니다.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올리려고 거래량을 올리려고 하거나.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심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도 해결이 됐고 공사비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이제 가져본 거죠.